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할 거예요. 빠밤 빠밤 5가지 사랑의 언어. 요번에 제 인생책으로 등극하셨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목은 사실 진짜 어려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뭐랄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사랑과 전쟁을 한 4-5편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어렵지 않고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 사랑의 언어가 충족이 돼야 이 사람이 사랑받는다라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책인데, 여기서는 그 사랑의 언어를 5가지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 인정하는 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당신은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난 정말 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다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너와 내가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밖에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함께하는 느낌은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너무 공감하고 잘 들어주고, 정말 그랬어,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 이런 대화를 함으로써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정말 물질적인 선물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꽃이 너무 예뻤어, 네가 생각나서 하나 꺾고 왔어. 꽃은 꺾으면 안 됩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나를 생각해줬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선물을 주는 것, 그게 누군가에겐 또 사랑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는데, 굳이 물질적인 엄청난 선물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봉사. 봉사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런 로망들 있잖아요. 집에 딱 엄청 일을 힘들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맛있는 향기가 나고 집은 깨끗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 이거는 사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스킨십도 종류별로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격정적인 그런 스킨십이 아니어도, 어깨가 오늘 너무 아파 이랬을 때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그런 모든 넓은 바운더리의 스킨십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도 확실히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생긴 기분?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사랑받음을 느껴라고 누군가에게 쉽게 말해줄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생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1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 좀 압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2의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 그리고 봉사예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생각함으로써 무언가를 해주잖아요. 그게 저는 봉사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자체를 선물이라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내주는 것도 내가 느끼기엔 봉사고, 이 사람이 내가 아프다 그래서 막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걱정해주고 죽 챙겨주고 막 이런 것도 나한테 봉사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선물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끝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선물이라는 거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뭐 내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또는 내가 생각나서 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주는 시간, 그것 때문에 사실 선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 책에서 어떠한 본인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빨리 체크하고, 본인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안 다음에 누군가에게도
충분히 진짜 지금보다 더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연인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 관계에도 똑같고 사실 모든 인간 관계에도 사랑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존재잖아요. 제가 제일 공감 갔던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부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명령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폭군처럼 저기 빨래 좀 해줘가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세심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빨래나 청소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를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 뭐 사줘 뭐 해줘 라고 하는 것도 이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무언가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편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말할 때 그녀는 나의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공감을 원한 거예요. 내가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이해해주길 원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 것이죠.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길 바란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해하는 대신 충고하기에 급급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그녀는 떠났습니다. 공감을 바랬던 거죠, 그녀는. 이 부분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은 뭐였냐면 어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2살짜리 아이와 공 굴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관심은 공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그들은 함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을 굴리고 있다면 그의 관심은 분산된 것이다. 이건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연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자식의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만들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대우를 받았던 자식은 너무 공감과 나랑 함께 있는 시간, 나에게 집중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런 걸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 포인트는 온전한 관심이에요. 감각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자아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배우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정말 너무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뒷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이게 있어요. 하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함께 해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 그녀에겐 중요했다.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된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 된다. 그 상징을 제거해버리면 사랑의 감정은 사라져버린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본인에게 선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되게 큰 선물이거든요. 내 영상을 이렇게 봐주고 댓글 남겨주는 분들도 똑같고 저는 이제 매일 저녁에 스푼 라디오라는 곳에서 원래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매일 나를 찾아와주고 매일 나와 함께 놀아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는 사실 진짜 엄청난 선물이에요. 나도 요즘 조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누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잘했을 때 더 열심히 칭찬해주는 거. 나 이거 진짜 옛날부터 칭찬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고 싶어. 여기만 읽어주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소위 봉사라고 부르는 것이 없다. 봉사라 함은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녀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의 내린 그 개념 중 하나예요. 스킨십의 경우는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어떤 이에게 스킨십이 제 사랑의 1언어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배우자에게 사랑에 흠뻑 빠진다. 여기서는 사랑의 탱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내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들었을 때는 언제나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내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줘. 그러면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이렇게가 된다고요. 나는 막 지금 막 듣고 있어, 너무 재밌다 이걸 바라는 건데 듣고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나는 이 사람과 대화가 되고 있지 않구나 하면서 사랑의 이 탱크가 고갈되는 거죠. 뭔가 사랑이 고갈됨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 사람에게 내가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제 1의 언어, 인정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요구를 하는 게 또 좋아. 그러니까 되게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추천합니다. 아마 몇 권 더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로 주려고. 여러분들 꼭 재밌게 진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 이 책이 너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뾰로롱.